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고 요새 제가 또 살 뺀다고 식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러닝을 좀 하고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진짜 과연 제가 맞는가? 그때는 아침마다 공복에 3km도 무리 없이 뛰었던 것 같은데, 어제 저 1.9km 뛰었는데 진짜 너무 죽겠더라고요. 늙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뻐국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외상입니다. 외상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편의점을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상을 해달라는 손님이 종종 많이 오십니다. 특히나 저희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시골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제 바로 가게 옆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에서도 장부를 써놓고 외상을 해주는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다 보니까, 저는 외지인이라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부로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그런 일이 좀 많아요. 다른 가게에는 되는 가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가게에도 오셔가지고 외상을 조금 부탁하는 손님들이 있는 편인데, 편의점에서 외상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편의점에서는 외상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오늘 번 금액, 현금 금액을 내일이면 본사에 송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통에 있는 돈이 저희 돈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장사랑은 그런 게 다르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일에 월급같이 들어오는 금액이 제 금액인 거지, 오늘 돈통에 얼마가 더 들어갔건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내일 보내야 될 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상을 해주게 되면 외상을 해준 만큼의 금액이 제가 송금을 해야 될 금액에서 비겠죠. 편의점은 외상을 해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죽어도 편의점은 외상을 못 해주나요? 외상을 해줄 방법이 전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제일 편한 방법으로는 제가 손님 거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 돈으로 일단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손님한테 받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물건 안 찍고 가격만 보고 팔았다가 나중에 손님이 돈을 갖다 주실 때 물건을 찍어서 결제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겠죠. 사간 거 어디 메모해 놓거나 뭐 찍어 놓거나 해서 다시 물건 다 가지고 와서 찍어서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 뭐 어거지로 이렇게 외상을 해드리려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와서는 외상을 웬만하면 안 해드려요. 처음부터 안 해드린 건 아니고, 저도 어릴 때 장사하면서 장사 경력이 얼마 안 될 때는 거절을 못해서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외상 손님이 와서 외상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 편의점은 외상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매일 정산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통 못 해드린다고 하는데, 어디 손님이 거기서 납득하고 가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가는 손님 거의 없죠. 거기서 계속 부탁을 하시겠죠. 그럼 이제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저는 그때는 외상을 몇 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외상의 끝은 항상 결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외상이 좋은 사장님들은 없을 텐데, 그래도 해주는 이유는 아마도 저도 겪어봤으니까, 저는 그래도 외상을 부탁하는 손님이 단골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손님이신데 이거 안 해드렸다가 마음이 상하셔서 안 오실까봐, 발길을 끊으실까봐 그래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조금 보태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손님 입에서 외상이란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어차피 이 손님과 우리 가게 인연은 끝났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거절하면 뭐 삔또상해서 안 올 수도 있겠지, 이제는 발길을 영영 끊을 수도 있겠지, 편의점 널렸는데 뭐. 근데 외상을 해줘서 이 손님이 서로 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예요. 제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좋다고 볼 순 없어요. 그렇게 한번 외상을 해가고 자기가 당당하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으면 다음에 또 외상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외상을 부탁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외상의 결과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액적인 손해라도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안 해드리는 게, 어차피 끊길 손님이라면 괜히 스트레스도 받고 돈이야 사실 몇 푼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화나거든요. 진짜 짜증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안 해드리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외상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 경우가 많아요. 매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상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가게들이 많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가게 옆에 있는 슈퍼에서도 그렇고 그런 가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 가게에서 외상을 한다는 건 뭐 저희 가게에만 파는 물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보통 나중에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알아보면 저기 다른 외상해주는 가게들은 이미 다 밴을 먹은 상태, 벌써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상태, 더 이상 외상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 가게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경우에는 안 갖다 주는 손님이겠죠. 일단 저는 외상해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일 오는 손님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컵라면이랑, 주위에 일터가 있으셨나봐. 아침마다 와서 대충 아침을 매일 해결하시고 가시는 손님이었는데, 뭐 그러던 과정에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나름 조금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안 오시는 시간에, 원래 아침에만 오시는 손님이면 점심때쯤 갑자기 오는 겁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자기가 지갑을 출발하고 나니까 알았는데 회사에 놓고 왔다. 외상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외상은 어려운데, 자기가 진짜 뭐 떼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돈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놔두고 와가지고 그런데 다시 가기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명함을 갖다 주시면서, 내가 이거 명함 주고 갈게, 내가 내일 꼭 갖다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명함도 있겠다, 명함이랑 입으신 유니폼의 이름이랑 일치했거든요. 괜찮겠지. 워낙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었으니까, 평소에 오실 때 굉장히 나이스하던 손님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 외상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손님 스타일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뭐 많이 사봤자 뭐 담배까지 포함해서 10,000원?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갖다 주세요 라고 물건을 50,000원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날따라 한 번도 그렇게 산 적 없다가 50,000원치를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뭐 해드리겠다고 내뱉었는데 어떻게 해드렸죠. 다음날이 돼도 일단 당연하게도 안 옵니다. 네, 오지를 않아요. 또 뭐 하루 지났다고 또 전화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죠. 다음날에도 또 안 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는 다행히도 그 명함은 본인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너무 바빠가지고 갈 시간을 못 냈다. 근데 참 웃기죠. 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외상하기 전까지는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침밥을 드시던 양반이 외상하고 나서 갑자기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다. 그 말도 참 웃기긴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냐, 언제 갖다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로 갖다 주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저희가 본사에 송금해야 될 금액에서 빵꾸가 난 상태니까 꼭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거 몇 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보낸 금액이 남아있으면 이자가 붙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다, 알았다, 갖다 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또 당연하게도 안 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화도 안 받기 시작해요. 문자를 남겼어요. 또 문자는 읽고 답장은 오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지금 너무 돈이 없는 시기라서 그런데 일주일만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내가 다음 주 무슨 요일까지는 갖다 주겠다. 일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꼭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전히 계속 우리 가게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또 당연히 안 와요. 당연히 안 옵니다. 그때는 전화를 했어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래도 계속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문자로 뭐라고 보냈냐면, 그냥 돈 주기 싫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싸가지가 없기는 한데 이미 끝났어. 이미 이 손님이랑은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끝이 난 겁니다. 그렇죠? 돈 주기 싫으신가 본데 주지 마십시오. 경찰분들 통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오늘까지는 돈이 없고 내일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화를 냈죠. 내일이고 뭐고, 아, 나는 신고하려니까 돈 주러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 정말로 내가 이 나이 먹고 쪽팔려서 그렇게 얘기를 못 했는데 내가 내일은 진짜 빌려서라도 주겠다. 오냐, 알았다. 이게 다 문자로 한 내용입니다. 오냐, 알았다.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 또 다음 날이 됐죠. 또 안 와요. 안 와가지고 제가 그 가게도 밤 11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11시까지 안 갖다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문자로 막 오더라고요.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낸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 외상이라는 게 그런 말이 있죠. 돈 빌려줄 때는 인심 써서 빌려줬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 준 사람이 엎드려서 받아야 된다. 진짜 정말 얼마나 시간도 소모하고 감정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처럼 괜히 외상을 해주면 좋은 마음에 해줬을 수도 있고 뭐 거절을 못해서 해줬을 수도 있지만 안 겪어야 될 기분 안 좋은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어쨌든 돈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돈이 오가선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친구랑 가족이면 되게 긴밀한 사이인데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돈이 끼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하는 말을 듣고는 하는데 손님이면 아예 타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골치가 아파질 거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외상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속된 말로 똥 누러 갈 때랑 싸고 나서 마음 다르다고. 우리가 뭘 음식을 좀 거하게 먹었어요. 식당에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체크카드 결제할 때는 아, 잘 먹었다 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결제를 하죠. 잘 먹었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근데 그거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나중에 카드 고지서를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때 이거 왜 먹었지? 이거 아꼈으면 카드값 얼마 덜 나왔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먹은 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는 사실 외상해가는 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약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해가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편의점에서 외상을 해가셨으면 보통 뭐 술이나 담배 피고 마시고 태우면 없어지는 것들을 보통 외상을 해가시는데 이미 다 뭐 입에 들어가고 하늘에 날리고 그랬는데 그거 돈 나중에 내려고 해봐. 얼마나 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은 애초에 안 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 외상 얘기는 뭐 한 요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 여긴 진짜 매일 사고가 나냐.